안녕하십니까, 위험성행입니다. 지금 시간 10월 20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4시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영상에서는 차트적으로는 각 지수가 일봉 20선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차트 외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빅스가 구조적으로 높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만 높고 피곤한 장세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의 입이고 미중 갈등이 될 텐데,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서로 입을 털고 싸우게 되면 빅스를 건드리기 때문에 빅스가 높아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수가 아래로 우르르 내려박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증시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에 더해서 유동성 쪽으로도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TJ 잔고를 풀지 않고 있고, 알고리즘 매매가 됐든 뭐 다른 기관들이든 물량을 뱉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려운 구조다. 2번에서 4번 써놓은 게 해결이 돼야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거기 때문에 향후 1, 2주 정도는 기다려야 되고 폭등을 상상하기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1월 1일 날 열리는 아펙 회의에서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만나서 회담을 갖는 모습 결과가 잘 돼야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빅스 옵션도 보여드렸었죠. 20 넘어가면 25까지 순식간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빅스가 안정적이지 않다. 차트적으로 봐도 옵션적으로 봐도 19 이하로 떨어져야 당이 안정될 것이고 25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에 더해서 멤버십에서는 빅스 이외에도 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코인 시장이 됐든 미국 주식이 됐든 지금 빅스와 더불어 죽어야 하는 것은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금값도 내려가 줘야 안전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금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야 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멤버십에서는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다음 수요일날 전체 영상에서는 S&P 지수를 보여드리면서 기준점을 3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6600, 6700, 그 사이에 있는 6600, 한 60에서 70, 이게 중요하다. 6600을 중심으로 사고를 좀 하시고 6600이 뚫리지 않는다면 이런 삼각수렴이 좀 나오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6600이 뚫리게 되면 아래쪽에서 매수를 받을 건데 한 6500 말씀을 드렸었죠. 6600에서는 1차 매수 들어가고 리스크 관리 라인으로 쓸 수 있고, 뚫리지 않으면 이제 6700 뚫고 삼각수렴 뚫을 때 2차 매수, 내려오게 되면 6500 아니면 그 이하 6400이 좀 보일 때 2차 매수 받아보자. 그렇기 때문에 막 매수 받는 자리는 또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차트 보기 전에 이번 주 중요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차트적으로는 뒤에서 보겠지만 지난주에 얘기했던 삼각수렴이 만들어졌습니다. 집중하셔야 되고요. 상방으로 6700 넘어가는지 6600 깨져가지고 6500까지 내려가는지, 저는 상방으로 갈 것 같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각 지수들이 일봉 20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좀 위에 잘 탈환을 했고 S&P는 좀 약한 모습이어서 아직 아쉽긴 한데 어쨌든 탈환은 했다. 그리고 이전 주봉 음봉을 대부분 잡아먹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괜찮은 모습 보여주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좀 좋은 모습을 차트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자.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 문제라고 했던 게 첫 번째, 빅스가 제일 문제라고 했습니다. 빅스는 이번 주 수요일이 만기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이 만기였죠. 빅스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이번 주 수요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이 지나가야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만기일 전까지 빅스를 19에서 20에서 유지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또 25까지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빅스 해먹는 애들도 수요일까지는 해먹고 나갈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이후에 19 이하로 떨어지면서 안정화가 될 수 있는지 보자. 그게 중요한 거고, 아직 아펙 회의가 좀 남았습니다. 남은 2주간 트럼프랑 중국이 화해하는 척 했지만 또 싸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장 전에 트럼프가 100% 관세가 유지가 될 수 없다라고 했던 거는 지수 떨어지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거 막으려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극단적으로 싸우는 건 서로 피하는 것 같고, 자잘한 싸움이 앞으로 2주 동안 나올 수 있고, 그게 빅스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는 아직 좀 남아있다. 수요일까지는 좀 조심해야 된다, 여전히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동성 쪽으로는 지난주보다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 매매 포지션이 뭐 이렇게 무지성으로 매도한다거나 그런 건 좀 줄어들 것 같은 상황이어서 지난주보다 순수하게 유동성적으로는 좀 낫겠다. 하지만 TJ 잔고를 베센트가 잠궈서 쟁여놓고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 베센트가 TJ 잔고를 풀어줘야 확 좋아질 텐데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건 베센트랑 트럼프의 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멤버십에서는 금값을 얘기 드렸는데 전체 영상에서 빅스만 얘기 드렸거든요. 빅스는 수요일 정도에 죽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금값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취직과 함께 옵션 만기였고, 제가 봤을 때는 금값이 지난주에 피크를 쳤고 이번 주부터 슬슬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스와 더불어서 금값이 떨어져 줘야 주식이 됐건 코인이 됐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빅스랑 금이랑 같이 묶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번 주부터 좋아질 거다
라고 보겠습니다. 확 좋아질지 뭐 서서히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지지난주보다는 훨씬 나을 거고 조정이 끝나가는 게 좀 보일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펙 회의 전까지 마지막 변수 중국이랑 싸우는 거 남아있지만 남은 10거래일 정도만 버티면 11월, 12월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남은 10거래일 여러분들 분할 매수 잘 하시면서 버티면 되겠다라는 게 차트 외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신경 써야 될 거 몇 가지 더 있죠. 실적 시즌이고 중요한 기업들 실적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 실적이 나올 거고 이번 주는 뭐 넷플릭스, 인텔, 테슬라 정도 발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테슬라 수요일 장후에 발표 있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 갖고 있으신 분들은 잘 신경 써줘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요일에 CPI 발표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뭐 그냥 컨센서스대로 나올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원유가 $60 아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해서 한 두세 달 정도는 점점 낮아지는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CPI가 이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변수는 안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또 중소형 은행에 문제가 터지면서 이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크나큰 이슈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개미 털기를 위한 공포심 유발을 위한 그 정도의 재료라고 보고 있고요. 당장은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남아있는 문제는 셧다운인데 요거는 아직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요 정도도 신경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S&P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요일에 빅스가 만기되기 전까지는 지수 중심으로 사고 하시고 지수 보시면서 사고 싶었던 종목이 있었으면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각수렴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그냥 오늘부터 이렇게 뚫고 나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삼각수렴은 보통 5개의 파동을 주면서 나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가주면 땡큐죠. 바로 가서 6,700 이상에서 종가 마감해주면 이 조정이 다 끝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고점, 신고점까지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정도를 볼 수 있겠고요. 6,700 돌파가 안 된다 그러면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점 방금 말씀드린 6,700 그리고 그 아래 6,650 상당히 중요합니다. 6,650 종가를 못 지키면 6,600까지 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같이 이렇게 추세 상단에 있는 날에는 매수를 들어간다기보다는 6,700 뚫으면 거기서 매수하겠다. 6,700 못 지키면 내려와서 이 아래 공간에서 매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갈 수 있지만 바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찍고 올라가는 여기가 6,580 정도 되거든요. 그럼 또 6,600을 위협하면서 잠깐 깨는 척 하면서 또 올라가는 그 정도로 볼 것 같고요. 만약에 6,600이 종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이 아래쪽 공간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시고요. 6,600이 깨지면 지난주 얘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한 6,500 정도까지 열어두시고 거기서 매수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빅스는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GLD라고 ETF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음봉 크게 박혔고 옵션 만기일 지나면서 금값 기준으로 4,300에서 4,400불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GLD 기준으로 395 여기 못 넘고 388 깨면서 아래로 쏟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388 깨지면서 아래로 쏟아지게 된다면 코인이 됐든 미국 주식이 됐든 이제 상승이 조금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값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엔비디아를 다루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나스닥과 S&P의 전체적인 상태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조정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뭐 바로 갈 수 있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조정을 주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S&P가 6,700을 바로 뚫고 올라가려면 엔비디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하나 둘 셋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188에서 190불 여기 이제 붙여주고 있다 장 시작해서 그러면 조정이 좀 이르게 끝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188에서 190불 넘어서 종가 마감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다시 랠리의 시작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만약에 180에서 190불 언저리 못 넘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180불 깨졌다. 그러면 이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찍고 올라가는 이렇게 되면 S&P가 조금 더 빠지겠죠. 6,600에서 그 이하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하나의 신호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77.5불 여기가 지지라인이 되겠고 내려오면 한 170불 정도까지 이 추세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 그럼 여기가 또 매수 라인이 될 수 있겠죠. 바로 가느냐 찍고 가느냐 그 문제일 뿐
여기 찍고 가면은 11월 초반까지 조금 힘들 수는 있겠다. 요거까지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란티어를 볼 텐데요. 팔란티어가 현재 손익비가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이아고날 모양으로 이제 1파를 만들었다고 하면 여기서 그냥 복합 조정을 박스권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박스권 하단은 170불에서 한 175불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박스권 상단은 185불입니다. 그렇게 되면 185불 이상에서 종가 마감하면 이런 식으로 200불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번 사볼 수 있겠고, 185불 넘어서 종가 마감하면 이제 물량 실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200불 그 이상 연말까지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게 되고요. 175불을 만약에 깨면 손절하면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건 이만큼, 손절 라인은 요만큼, 그 정도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175불 좀 관대하게 보실 분들은 170불까지 보시면 되겠고, 여기 두 개가 깨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박스권을 위로 깬다 그러면 위로 따라가시면서 200불 이상 먹는 자리가 되겠고, 아래가 깨지면 과감히 손절 혹은 뭐 숏포지션 운용,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영상 봐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남은 10월 조금 혼란스럽더라도 11월부터는 좀 괜찮은 장세가 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